오프닝. 오래된 현관의 황혼. 부산의 작은 해안 마을에는 두 줄의 오래된 소나무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은 오래된 갈색 기와지붕집이 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정각, 윤순옥 할머니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바다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70세입니다. 혼자 살아라.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40대에 사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녀도 친척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말없는 윤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2문장 이상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난 29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 남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지만 감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병철 씨였는데 그녀의 집에서 정확히 3집 떨어진 곳에 살았고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호랍이었으며 매일 아침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의 집 문 앞에 야채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심었는데 한번 먹어보고 맛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오직 그 2사람만이 말을 잃었다. 그의 어느 겨울 후 해안 유채꽃이 밝은 노란색으로 피기 시작하더니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그녀의 우편함에 들어왔습니다. 고백. 첫째, 70년의 인생을 마치고 일부 옅은 노란색 글자. 그날 오후 바다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해가 낮은 언덕 뒤로 서서히 지면서 집의 오래된 갈색 기와지붕에 부드러운 주황빛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순옥 여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미역국과 차가운 밥이었습니다. 그녀는 70세이지만 단순하게 먹고 단순하게 생활합니다. 그녀의 삶은 슬픈 하이쿠 시처럼 조용히 반복됩니다. 아침에 차를 마시고 정오에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 바람을 맞고 밤에 작은 램프를 켭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현관에 있는 토기 항아리에서 물을 길어오려고 밖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대문 구석에 있는 작은 흰색 우편함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 밝은 노란색 종이, 기울어진 필체, 굵지만 가볍습니다. 매우 친숙합니다. 봉투가 없습니다. 반으로 접은 후 앞면에 간단히 다음과 같이 쓰세요. 29년째 이웃으로 사시는 윤순옥 여사님께. 한병철.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 사람이에요. 71세의 한병철 씨는 그녀로부터 3집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대문 앞에 푸른 야채를 잔뜩 놓아두는 사람, 작은 정원에서 꽃이 피는 계절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녀 옆에서 29년 동안 침묵 속에 살아온 마침표. 편지. 그녀는 편지를 바로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방으로 가져와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따르고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오후마다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다른 평범한 날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펼쳤다. 각 줄이 조용한 노란 빛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곧 좋아요. 저는 이 편지를 수없이 쓰고 찢었습니다. 젊을 때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동안 그녀가 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오래전이에요.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감기에 걸렸을 때 내가 문 앞에 현미죽 한 그릇을 두고 갔는데 당신은 그냥 그 쪽지를 다시 놓아두었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죽을 끓일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그 논문을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글 때문입니다. 그녀가 매우 강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강한 사람에게도 옆에 앉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세월 동안 당신의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남은 용기를 모두 이 봉투에 담았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미워하지 마침표. 내일 오후 4시에 바다 옆 벤치에 앉아 있을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고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오랜 세월 동안 내 침묵을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병철. 순옥은 독서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닫았다. 그녀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라 마치 아직 삼키지 못한 너무 뜨거운 차 한 입처럼 그녀를 질식시켰기 때문이었다. 옛 추억. 29년 전 남편 해병대원 이선박 사고로 사망한 우순옥 씨는 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텅 빈 집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와 할머니가 현관에서 가꾸는 화분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당시 한 씨는 방금 이사를 온 상태였습니다. 그는 나이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조용한 호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매일 아침 문 앞에 야채 한 묶음을 놓아둔다. 그녀가 그의 집 앞에 대나무 바구니에 삶은 감자 몇 개를 놓아두었던 때 매우 짧은 문장. 이번 계절의 야채는 맛있어요. 올해는 유채꽃이 일찍 피었어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서로 만지지 마세요. 마치 창틀에 비치는 아침 햇살처럼 매일매일 온화한 존재가 되어요. 긴 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편지는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서 해안을 때리는 파도 소리가 꾸준히 들려왔고 바로 가까이에는 한시의 집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좋아해. 오래전부터 좋아해. 20대에 그런 말을 하면 부끄러운 법이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사람을 떨게 만드는 일이죠. 더 이상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감정이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오후 4시 방향의 해변 벤치. 다음날 아침 윤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잠들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분되면서도 생소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여전히 차를 내리고 마당을 쓸고 현관에 있는 하얀 매와 화분에 물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주전자를 집어들고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나무 문을 열었을 때 평소처럼 바다 쪽을 바라보지 않고 왼쪽에 있는 세 번째 집을 재빨리 쳐다보았다. 한시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평소에 돌보던 양파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깨어 있어요. 그녀는 속삭인 뒤 돌아섰다.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그날 아침 내내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달아빠진 스웨터 소매를 수선하려고 했지만 바늘이 떨려서 실을 꿰맬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끓이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난로 앞에 서 있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려고 했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찰랑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마치 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정오이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를 선택했습니다. 부드럽고 얇았으며 소매에 몇 군데 해진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깨끗하고 향긋한 차 냄새가 났습니다. 이끼색 스카프. 그녀의 전 남편이 그녀의 창백한 피부에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색. 그녀는 앉아서 빗을 집어 천천히 머리를 빗었다. 거울에는 깔끔하게 묶은 하얀 머리카락, 깊은 눈, 주름진 얼굴을 가진 70세 여성의 모습이 비쳐 보였다. 젊은 시절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시간이 앗아갈 수 없는 부드러움은 있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나요? 해변 벤치. 오후 4시. 그녀는 해안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이유로 가는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는 듯 부드러웠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유채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모래사장 전체가 밝은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익숙한 도리자가 앞에 나타났다.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에 놓여 있었고 가지와 잎이 얇은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이 거기에 앉아 계셨어요. 그는 회색 코트와 오래된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은 무릎에 깔끔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책도, 야채 바구니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한쪽 눈만 길에 두고 다른 한쪽 눈은 그녀가 가야 할 길, 혹은 결코 가지 않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 마세요. 전화가 없습니다. 그는 알았다. 그녀가 왔다면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큰 대답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도리자 앞에서 멈췄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이 좌석은 아직 남아있나요? 그는 미소 지었다.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집 사이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줍음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습관도 아닙니다. 두 노인뿐이군요. 서로 옆에 앉으세요. 유채꽃 중에서 바닷바람에 더 이상 춥지 않은 3월의 어느 오후. 단어가 없는 이야기. 그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함씨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무릎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장례식에서 울었을 때 그녀는 이 손수건을 사용했어요. 나는 다시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걸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두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아마도 은혜를 갚는 것일 겁니다. 그녀는 수건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슬퍼서 울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무서워요. 더 이상 아무도 없을까봐 두려웠다. 한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일몰. 오후가 저물었습니다. 달걀 노른자가 바다로 터져 나오는 것처럼 주황빛 붉은 태양.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옅은 노란색으로 물들이며 마치 마지막 젊음으로 염색한 듯했다. 한씨는 돌아섰다. 대신 저는 아무에게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처음이라면 저는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의 소매를 잡았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3부, 늦은 봄. 그날 오후부터 부산 해안 지역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기분 좋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 도리자에 앉아 책을 읽는 한 선생님 대신 이제는 윤순록 선생님도 함께 앉아 계십니다. 두 사람은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손을 잡지도 않았으며 젊은 연인처럼 친밀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온화한 날씨. 한씨와 윤씨는 실제로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거의 30년 동안 함께 살다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선생님은 콩을 볶고 그녀는 차를 만듭니다. 그녀는 감자죽을 요리했고 그는 바삭바삭한 절인 물을 요리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살지 않지만 두 집의 창문은 동시에 열리고 오후 9시에는 불이 꺼집니다. 그들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못해요. 하지만 매일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웃 이야기. 물론 이 작은 마을에서는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윤 여사와 한씨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응? 그 나이에도 아직 사랑에 빠져 있어? 응. 하지만 귀여워. TV 드라마에서처럼 귀엽진 않고 그냥 평범해. 몇몇 노인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떤 젊은이들은 마치 사랑이 청춘의 특권이 아니라 머리가 하얗더라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무언가인 것처럼 안도감을 느낀다. 예상치 못한 여행. 4월 말 어느 날 오후, 한 씨는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대시 버스 티켓을 예약했어요. 경주에 하루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윤 여사는 놀랐다. 대시 당신이 그렇게 멀리 여행을 하고 싶어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 씨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대시 저는 멀리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같이 갈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날 그들은 일찍 버스를 타고 주먹밥과 차, 가벼운 코트를 가져왔습니다. 봄의 경주, 벚꽃이 길 위로 부드럽게 떨어진다. 그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그저 호숫가에 앉아 함께 일출을 구경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에 아무것도 게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남겨진 기억들 단순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오래 지속됩니다. 오래된 상처. 윤 여사는 집에 도착하자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생강물을 만들었지만 그의 눈은 살짝 처졌습니다. 대시 몸이 안 좋으세요? 대시 괜찮아요. 아마 오후에 바람이 차가워서 그럴 거예요. 노인들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에 주스 한 그릇을 더 끓여서 그녀 집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감사할 때마다 그는 미소만 지었다. 대시 고맙다고 말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 5월 말 어느 날 아침, 윤 여사는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녀의 남편이 직접 쓴 편지, 오래된 사진, 그리고 그녀가 결코 보내지 않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한 씨에게 쓰여졌습니다. 1996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조용한 이웃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어요. 이제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눈물. 제가 용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2인용 식사. 6월 초, 우기의 그녀는 한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집 문이 그런 이유로 열렸습니다. 테이블에는 두부국, 생선구이, 무절임, 이렇게 3가지 요리만 있었습니다. 한 씨는 바라보며 말했다. 대신 제가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혼자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윤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대신 수프를 끓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맛있을까? 라고 누가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래서 이제 나는 묻습니다. 이 수프는 제게 주는 건가요? 예, 당신을 위한. 그 후로 영원히. 사부, 끝까지 서로를 위해. 여름은 내년보다 빨리 찾아온다. 태양은 더 강렬해지고 파도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소나무 옆에 있는 작은 집에서는 예전처럼 삶이 여전히 느리게 흐른다. 두 노인이 새 집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매일 오후 그들은 바다 옆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6월 어느 날 저녁, 한 씨는 윤 씨에게 신문지로 포장된 작은 사각형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놀랐다. 대시 일입니까? 선생님? 내가 너에게 줄게. 대시 나이에 아직도 선물을 주는 거야? 대시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낡고 낡은 책상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질문하려던 순간 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시 시계는 어머니의 시계예요. 그녀는 죽을 때 그것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매일 아침 시계를 감고 말했습니다. 이 시계가 계속 움직이는 한 나는 외롭지 않아. 저는 그것을 수년간 보관해왔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그 도리자에 다가온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 여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 작은 청 가방을 꺼내 한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거 무슨 일이야? 대신 나무젓가락 한 쌍. 문 앞에 있는 살구나무에서 만들었어요. 아직도 두 켤레가 남아있어요. 나한테는 한 켤레뿐이야. 그리고 몇 가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알았어요. 예상치 못한 비. 7월의 작은 폭풍이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파도가 컸고 평소보다 빨리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씨는 재판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3개월 만에 처음이네요. 윤 여사는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생각 없이 비옷을 걸치고 우산을 든 채 그의 집으로 걸어갔다.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다. 한 씨는 의자에 누워서 그의 머리는 오래된 수건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대시 괜찮아요. 그냥 조금 아플 뿐이에요. 그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의사의 진단, 급성 맹장염, 다행히 조기에 발견됨. 다음날 한 씨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가 침대 옆에 앉아 사과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괜찮다고 하세요? 대시 그냥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없을 때 누가 올지.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노력하고 있군요. 대시 하지만 그녀가 왔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아직 너무 늦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자백. 한 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후 그들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고요한. 한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나무 바구니에 놓인 탁상 시계를 손에 쥐고 있었다. 대시 저는 젊었을 때처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나는 마침표 밤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오후 그녀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세요. 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도 문을 열 수 없을 때까지 그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윤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녀가 감기에 걸렸던 그 해에 그녀에게 선물한 손수건을. 그리고 그는 쭉 한 그릇을 문 앞에 두고 가다. 알잖아? 저는 이 스카프를 29년 동안 간직했어요. 나도 당신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다시 시작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제 나는 알게 되었어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마음이 기다릴 만큼 여전히 부드럽다면 아주 새로운 새벽입니다. 1년 후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냥 평생 서로를 위해 요리하기로 한두 노인의 식사일 뿐이에요. 이웃 아이들은 떡과 김치를 가져왔고 어떤 아이들은 과일을 기부했고 어떤 아이들은 종이약을 접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의자가 2개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 당신을 위한 하나. 그들 사이에는 오래된 시계가 있었는데 아직도 규칙적으로 작은 박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 사람들은 말한다. 70세의 사랑과 20세의 사랑은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반하지 않음. 더 이상 질투하지 마세요. 더 이상 큰 꿈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진심 어린 고백 하나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그녀와 함께 가고 싶어요.